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이론 시간에, 우리가 지시자, 그죠? 그리고 뭐 스크립트 릿, 그리고, 선언, 표현식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했고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JSP 파일을 만들면, 내부적으로, 통캣 서버에서 얘를 자바 파일로 만들어주고 또한 서블릿 클래스로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줘서 그리고 메모리에 올라간다 라는 내용까지.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그죠 플러그인에 있는 그 경로를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한 만큼 숙지를 하셨다면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스크립트릿을 우리가 조금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웹 컨텐츠에다가 자 컨트롤 N 하고 하시고요. JSP를 하시고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스크립트릿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 뭡니까? 스크립트 릿 해서 01로 할까요? 언더바 01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JSP를 한번 다시 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자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페이지 지시자다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는 이제 스크립트릿에 대한 예제를 볼 거니까요. 스크립트릿 그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자 요런 거 자바 코드를 넣기 위해서 요게 바로 스크립트릿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가 자바 코드 아는 자바 코드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넣어서 i는 0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그죠? int만 하면 안 되죠. int i는 0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while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true를 줘서 얘를 우리가 뭡니까 루프를 돌려 가지고 한번 뭐 구구단 비슷하게 한번 찍어 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i 뿔뿔을 뭐 포문을 써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out이라는 내장 객체가 있다. 그죠? 그래서 print ln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스트링 타입으로 우리 넣어줘야 되니까 2단만 한번 출력을 해보는 형태로 이렇게 아이고 2 곱하기 그죠? 곱하기 해서 플러스 i 그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했다면 다시 플러스해서 뭐 넣어주면 돼요. 그죠? 2 곱하기 i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칸씩 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계행을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out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out은 뭐예요? out은 내장 객체, 내부 객체라고 하죠. 내부 객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루프가 돌 거예요. 돌 건데 우리가 그거 부분을 조금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갈로가 빠졌다. 그죠? 원래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HTML 코드를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br이라고 코드 줄바꿈을 해주는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스크립트릿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무한루프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if 구문을 하나 넣어서 그죠? i가 뭐 어떻게 돼요? 9 이상 그죠? 9 이상이 되면 당연히 브레이크 치르고 나와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while문에 닫는 이 코드, 그죠? 여기에 갖다 대보면 얘 갈로가 어떤 거랑 지금 매칭이 되는지 이렇게 표식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단을 출력을 해보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실행을 한번 해보니까 자, 2 곱하기 2 쭉 나오는데 자, 우클릭해서 소스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소스 보기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스크립트릿까지. 자,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스크립트릿 안에 넣은 그 자바 코드는 다 없다, 그죠? 이미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바 코드가 없어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릿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예제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뤄 봤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스크립트릿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요번에 또 하나 더 스크립트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요, 이렇게 붙여 넣어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릿 02 이렇게 하고 JSP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똑같겠죠, 그죠? 내용은. 그죠? 똑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릿이라고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코드를 일찍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번 해볼 거는요, 시간과 초를 한번 10분초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자바 언어에서 10분초를 나타내는 캘린더 클래스가 있었다, 그죠? 이거를 자동 완성 코드, 자,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캘린더라는 클래스가 나오죠. 캘린더는 어차피 추상 클래스니까요. 자,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페이지 지지자가 되어서 import라는 게 나오죠. 그죠? 캘린더 클래스가 import 됐다, 그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걸 다 치시게 되면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자동 임포트 기능을 다 치게 되면, 클래스명을 다 알고 있어서 치게 되면 이게 자동 임포트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완성 기능을 좀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캘린더 클래스는 우리가 알고 계시다시피 형태 자체가 얘는 싱글턴 형태의 약간을 그 혼합된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get instance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int hour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캘린더에는 여러 가지 상수들이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점 해서 get이라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캘린더 클래스에 점 누르면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상수들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시간을 하려 그러면 우리가 hour of day 하면 되죠, 그죠? 한번 그냥 이거는 제가 칠게요. 자, hour of day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int 하고요. 자, minut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이 캘린더 점 get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자, 캘린더 클래스에 뭐 이용하면 돼요? 그죠? 미니 찍으면 된다, 그죠? 자, 미니, 아이고, 이게 왜 안 나옵니까? 그죠? 미니,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칸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복사해서 자, 이렇게 넣고, 자, 여기에 세칸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역시 여기에서 우리가 세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원래 상수값은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네요, 이 부분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10분초를 얻어냈죠. 얻어냈다면 바디 태그 안에서 우리가 이거를 바디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HTML 코드 위에다가 독타입 위에다가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h1을 이용을 해보죠. h1 태그를 이용해서 자 현재 시간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표현식 expression 배웠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percent equal 하면 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되죠. hour라고 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미콜론을 붙여주면 오히려 에러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C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몇 분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스크립트릿의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자 미니 아이고 왜 이래 됐어요. 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미닛을 이용을 해서 찍고 그 다음에 역시 분 그리고 여기에 스크립트릿 다시 이용을 해서 뭡니까? 이제 초를 찍어야 되니까 세칸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자, 이렇게, 현재 시간은 11시 42분 45초라고 나오네요. 맞나요? 맞네요.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또 이제 스크립트릿을, 자, 요거는 아시다시피, 표현식이다. 그죠? 표현식으로, 출력을 해 보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역시 자바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역시 소스 보기를 해봐도 역시 안 나타납니다. 그죠? 자, 우리가 했던 내용은. 근데 요 놈은 HTML 주소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캘린더 클래스를 한번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스크립트릿을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간단하게 스크립트릿에 대해서 또 하나 작업이 아니죠. 여러 개를 한번 쳐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걸 이번에는 해볼까요? 이거는 아니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3번. 그리고 얘는 2번. 자, 뭐,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했다. 그죠?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했는데, 이 2번 파일을 우리가 오전, 오후도 나타내기 위해서 if 구문을 한번 넣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if 구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릿을 혼용해서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씩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한번 또 복사를 해서 붙여 넣는데 자 03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죠? 3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을 하는데 현재 시간 이렇게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하고요. 이건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다시 스크립트릿을 이렇게 넣어요. 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if 구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if에서 자 뭡니까? hour 그죠? hour가 12시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또 섞어서 그죠?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오후 요거는 조금 작은 걸로 하도록 할게요.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오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오후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우리가 스크립트릿을 다시 이용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닫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하고
자, 스크립트릿을 또 역시 이용을 해서 요렇게 if 구문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내려서 else 여기에다가 else를 쳐서 자, 요렇게 또 만들어 주고 난 상태에서 또 역시 이게 else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자, 오후입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전입니다 라고 우리가 쳐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스크립트릿을 이렇게 우리가 if 구문을 이렇게 맞춰서 넣었다면 이제 else 구문도 동일하게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닫아주는 코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자, 오전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바로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이번에 살펴볼 거는 우리가 또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 익스프레션 그죠? 표현식하고 그리고 저 뭐죠? 선언하는 거 디클러레이션 있죠? 그거랑 우리가 혼용을 해서 역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스크립트릿이라고 해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역시 04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똑같죠? 이 파일이. 그리고 이번에는 선언문 그리고 표현식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캘린더는 자, 임포트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놔두면 역시 에러가 올라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쭉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일단은 선언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다가 선언식은 느낌표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역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했어요. 그죠? 전역의 성질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nt i는 10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메서드도 스트링 타입으로 str 해서 여기에다가 뭐 시는역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죠. 리터럴 형태로 그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자 private 해서 int 해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add라는 메서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int x 그리고 int y를 받아서 자 리턴 값을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리턴해서 x 곱하기 y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메서드도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메서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자, 얘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페이지 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에다가 퍼블릭이라고 이렇게 주면 어디든지 다 호출이 가능한 접근 제어자라는 거 자바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 찍어 보도록 하죠.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표현식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i의 값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자, 그대로 내려서 이 세 개를 놔두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str을 한번 찍어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함수 호출하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함수를 한다 자꾸 메서드 호출을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100 그리고 22라고 한번 줘 볼게요. 표현식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표현식에는 세미콜론이 뭐예요? 표현식에서는 세미콜론을 붙이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C는요, 그리고 20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함수 호출한 결과니까. 그죠? 자, 이러한 형태로 나왔는데 조금 보기가 그러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BR 태그를 이렇게 넣어줘서 한 줄씩 띄우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BR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이제 실행을 해서 보면, 자,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게 이제 이러한 선언문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스크립트릿의 선언식, 디클러레이션하고, 그리고 표현식을 같이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바 코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더 한 개 만들어 볼 거는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똑같이 자, 역시 스크립트리 복사해서 자, 붙여 넣는데 이번엔 05로 할게요. 자, 해서 여러 가지 쳐봐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요거 좀 지우고요. 요것도 지우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 선언을 할 건데요. 역시 public 형태로 이렇게 해서 int 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sum이라는 함수를 만들 건데 얘는 매개 변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public 하고 여기에다가 int total이라고 제가 넣어 주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얘가 지금 빨간 줄이 올라오는 이유는 다 아시죠? 리턴 값이 지금 우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 for 해서 i는 1 하고 그리고 i는 100까지 그죠? 100까지 루프를 돌아라.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토탈에다가 이렇게 누적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리턴에서 뭘 주면 돼요? 토탈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사라지고 이거는 결국에는 1에서부터 100까지 누적한 값을 이렇게 메서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전역의 의미를 요거 때문에 가진다고 했는데 그냥 일반 스크립트릿 안에다가요. 여기에다가 여기 안에다가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전역의 의미는 지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역의 의미를 지니고 싶다면 저걸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스크립트릿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을 적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넣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거를 호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h2 태그 그죠?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익스프레션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str이라고 하나 찍어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볼드 이제 HTML 태그 중에서 B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좀 굵게 표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또 역시 표현식을 이렇게 잡아 넣어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점점 복잡해지죠. 그죠? sum 이렇게 해서 호출을 했다. 그죠? 호출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B가 끝났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h2 태그를 일로 가져와야죠. 제가 실수했군요. 자, h2 태그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보죠.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이렇게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은 5050이다.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역시 우리가 여기서 BR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역시 동일하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h2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안에다가 표현식을 써가지고 그죠? str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하고 3을 곱하면 그죠?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b 태그를 또 역시 쓰면 되죠. 그래서 좀 굵게 표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sum에서 결과값, sum이 결과값이 넘어올 거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그죠? 3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입니다 라고 가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좀 밑으로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어서 이번에는 str을 뭐 1000으로 그죠? 1000으로 나누면 그죠?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sum에다가 그죠? 이거는 나누기 해서 타입 캐스팅을 하지 않을 거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000.0으로 이렇게 해주면 기본형으로 더블 타입으로 들어가서 얘가 표식이 될 겁니다. 아 얘가 제가 실수했네요. 요거 익스프레션 넣어줘야죠. 그죠? 익스프레션 타입을 안 넣어줬군요. 자, 요것도 잘라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넣어줘야 표현식이 값이 나오겠죠. 안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그죠? 자 1000을 나누면 뭐뭐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하니까 자 5050이고 맞죠? 그리고 합을 곱하니까 5050 곱하기 3을 하면 151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505, 5.05가 나오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소스 보기 해도 역시 보시다시피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스크립트 리셋에 대해서. 선언문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번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은 해볼만 하네요. 요 예제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역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십시오. 06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그냥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요거 지우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서 요거는 지워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지워줄까 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서 뭘 할 거냐면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저 함수를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호출을 직접 해보는 그러한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도록 하죠. 그래서 int i는 0라고 i는 10인가요? 10으로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string에서 str 하고 여기다 new string이 안 올라오네요. 그죠? string 하고요. 자, a, b, c, d, e 이렇게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ublic을 해서 int 역시 add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int x 그리고 int y 이렇게 돼버리면 매개 변수를 줘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eturn을 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y를 우리가 return을 해주면 되는 그러한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아래 부분은 그죠? 아래 선언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언부는 전역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제 i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보죠. 이런 형태로 이제 i 값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뭐예요?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아웃점 해서 프린트 ln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넣을까요? 그죠? I 값을 넣고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여기에다가 br 태그를 br 태그를 타자가 자꾸 여기에는 익스프레션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세미콜론을 넣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str 값 그죠? 해서 out.println에서 str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걸 또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dd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그죠? add 해서 메서드에다가 100 그리고 500을 호출했을 때 값이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add 주면 되겠죠. add 해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여기 갖다 대보면 역시 타입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얼마입니까? 100 그리고 여기에는 500이 들어가겠죠. 맞나요? 자, 요렇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자 이제 한번 찍어보죠. 자, 찍어봤습니다. 찍어보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본 거대로 자바 코드를 배웠다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JSP 안에서 이렇게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크립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부 그리고 그냥 구연부 이런 내용들을 넣고 익스프레션으로 해도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은 뭐 그런 형태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았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스크립트리 한 6개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내용을 해봤습니다. 됐죠? 이 정도면 여러분들 스크립트릿은 이제 사용하실 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로 또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